두 번째 인물 가봅니다. 두 번째 인물 누구냐? 세계 3대 투자자 중에 한 명이죠. 짐 로저스입니다. 짐 로저스가 왜 나왔냐?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라는 얘기에 아니야라는 얘기가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짐 로저스 지지선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짐 로저스가 이 다른 사람한테 이 보낸 메일을 통해선 아니 난 그런 적 없는데 이거 완전히 사기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그러려면 지난달 29일 먼저 이런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요거부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짐 로저스 회장이 보내온 원문, 영문 말고 국문을 지지선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 김진향 이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이 직접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죠.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다. 한국의 한반도의 경제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지지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이재명 후보가 직접 자신의 SNS에 짐 로저스의 지지 선언을 들었습니다. 평화의 미래에 그래서 대한민국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라고 하면서 약간 화답을 하듯 나도 지지 선언 들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보도가 나왔느냐 볼까요? 네, 짐 로저스 이재명 지지 선언 한 적 없다. 이건 사기다. 지지 선언문을 알지 못한다라고 완전한 사기라는 이런 표현까지 썼다라는 거죠. 이 한 언론에서 직접 이 메일로 물어봤더니 이런 답이 왔다라는 건데 현재 이 기사는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수민 의원님,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냐라는 거예요. 네, 일단은 이제 매일신문에서 보도한 완전한 사기라고 하는 그 발언의 보도는 삭제가 됐는데 네. 또 다른 언론과의 그 접촉에서 짐 로저스 씨가 지지를 선언하지 않았다. 나는 어차피 한국에 투표권도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글쎄 완전한 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짐 로저스 씨가 이제 지지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명확해 보이고 제가 조금 추정컨대는 좀 유력한 가능성을 추정하건데 사실 이제 중간에 폴 송이라고 하는 네. 북한 소재 대학교의 교수이자 영국인 국적의 사람이 중간에서 이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진위가 어느 정도 부풀려지거나 왜곡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부러 지지하지도 않았는데 지지했다라고 어떻게 몰아갔거나 혹은 그런 것은 아니고 중간에서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교신을 하는 과정에서 좀 와전이 된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향후에 이제 김진양 씨라든지 이쪽에서 다 그 저간의 사정들을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짐 로저스 측에서 지지를 부인하는 이상은 중간에 있었던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 공개를 꺼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혼선의 결과로 일단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저는 민주당에서 좀 신중하지 못했던 것은 예를 들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이런 경우에 특정인의 지지 여부도 그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칫하면 이게 위법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지지선언을 받을 때는 캠프 관계자가 직접 접촉하고 얘기를 나누는 것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말씀은 일단 뭔가 이 얘기 중에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좀 있으면서 약간 좀 부풀려진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일단 요 보도는 일단 현재 삭제가 됐는데 다른 보도에서도 다시 한번 짐 로저스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 보도 같이 볼까요? 이거죠. 다시 한번 이 다른 매체에서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메일로 답신이 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 몇 년 전 잠시 만난 적이 있는 폴 송이라는 사람이 부정확한 얘기를 퍼뜨린 것 같은데 내 이름이 부정확하게 사용되지 않았기를 바란다. 근데 이걸 보면 지금 이창근 위원님 여기서 말하는 폴 송이 추측컨대 뭐 송경호 이 평양과학기술대학 교수가 아니겠느냐라는 추정이에요. 추정이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또 몇 년 전 잠시 만난 적이 있는 입니다. 그럼 몇 년 전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이 내 이름 그냥 마음대로 갖다 쓴 것 같은데 아니에요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진실은 아니라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 이면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지선언을 허위를 주장한 사람이 개성공단 기업 대표를 지낸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북한의 교수라고 추정되는 송경호 교수예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 그랬어요. 하지만 짐 로저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퀀텀 펀드를 만들어서 10년간에 4,200%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주가지수 5천이 무리라는 걸 지금 민주당도 다 알아요. 비판도 많아요. 하지만 그거를 너무 억지로 그 비판을 막고자 연결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왔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대한민국 주가지수를 보면은 주가지수 1,000을 돌파한 게 1989년이에요. 2,000을 돌파한 게 2007년입니다. 거의 20년 걸렸어요. 그리고 3,000을 돌파했는 게 2021년 또 14년이 걸렸어요. 네. 지금은 3,000을 무너졌어요. 어떻게 5,000을 5년 만에 가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짐 로저스가 낸 책도 앞으로 5년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 그게 또 집착을 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 시기의 타켓은 2035년이거든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짐 로저스라는 사람은 투자를 경이적으로 기록한 사람. 네.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를 2035년에 타켓을 맞췄고 그리고 개성공단 기업 대표가 지낸 사람 기업이 연결돼 있고 네. 그렇다면 주가지수 5천을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겠다 하는 그러한 이면에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저는 말이 좀 심할 수도 있지만 공작까지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건 아닙니다. 네. 지금 이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건 아닌 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주가지수 5천이라는 대선 공약, 이 공약이 현실성이 있는 거고 단순한 장밋빛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짐 로저스를 좀 무리하게 끌어오다가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거를 단순히 해프닝, 사고라고 보기에는 아까 지금 직접 기자회견을 했었던 김진양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이 SNS에 이런 거를 올립니다. 짐 로저스 회장의 이재명 후보 지지는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지문을 수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인해서 혼선이 발생을 했는데 이건 좀 유감이다. 하지만 이 짐 로저스 회장, 송경호 교수 간의 이재명 후보 지지문 만든 과정을 선거가 끝나면, 대선이 끝나면 공개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게 김수민 위원님, 지금 얘기는 어떤 과정에 얘기가 오가는 상황에 착오가 있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짐 로저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착오가 있었다. 그럼 우리는 착오가 있어서 아니라고 했지만 기라고 받아들였다. 죄송하다. 그런 흐름이면 보통 그랬구나. 착오였구나 하는데 지지는 사실이다. 근데 당사자는 아니다. 근데 이게 이 중간에 커뮤니케이션 오류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가 오류라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김진양 의장의 해명이 조금 리스크를 키우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로저스 회장 쪽에서는 지지 선언을 한 적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을 만한 어떤 그런 증거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있다고 해도 사실은 또 그렇게 되면 로저스 회장 쪽이 또 다른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네. 또 위험이 커지고 좀 관련자들이 다들 이제 굉장히 갈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우려가 되는 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는 일단 눈을 떼기로는 중간에 혼선이 있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운을 떼고 만약에 너무 의혹이 격화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메시지 공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로저스 회장 쪽에서 지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메시지를 공개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사자 허락 없이 공개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 거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사실 이게 좀 혼선이 있었다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에서 굳이 로저스 회장의 지지를 받을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 드는 거거든요. 또 로저스 회장 같은 경우는 투자의 기재로 알려져는 있지만 네. 다른 투자의 기재들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좀 리스크가 큰 투자에 더 이제 뭐 가치 투자나 이쪽보다는 장기 투자나 가치 네. 투자보다는 리스크가 큰 투자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미얀마라든지 북한 이런 이제 독재 국가 쪽에 굉장히 미래성을 부여하는 그런 독특한 행보를 취해왔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지지 선언을 굳이 받으려고 했던 것이 조금 위험한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혼선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좀 너무 진실 공방으로 가져가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는 있겠다고 봅니다.
그럼 아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창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김수민 위원님. 이게 지금 약간 무리하게 좀 끌고 온 거 아니냐. 주가지수 5천을 대선 공약으로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끌고 오다가 사고가 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땐 주가지수라기보다는 사실 로저스 회장이 얘기한다고 무슨 주가에 잠깐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영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진양 의장이 나선 것도 그렇고 주가보다는 대북 문제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이 북한 리스크를 풀어주는 것이 남한 경제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좀 대북 정책을 더 강조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대북 문제는 현재로서는 좀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이고 사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북한 문제에 크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보다는 다른 행보라든지 뭐 경제 문제라든지 이쪽에 더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 이 로저스 회장의 지지에 대해서 매달리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짐 로저스 회장의 뭐 지지가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굳이 여기에 뭐 진짜다, 정말 사실 지지를 했다 이런 부분으로 나가기보다는 해프닝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유권자들이 진짜 관심을 갖는 건 그래서 경제를 살릴 수 있냐 없냐의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런 사안이 이창근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선 선거 내일인데 뜻밖의 호재로도 작용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 공방이 그것도 세계적인 투자자와 진실 공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주가 지수와 연계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과거에 민주당 집권 시절에 대북 투자라는 하나의 테마가 만들어졌었어요. 그리고 대북 투자가 호재로 작용해가지고 그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간 적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주가 지수 부양과 연관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실제 대북 투자에 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민주당이 계속 싸우면 싸울수록 저희 당에서는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진실 게임은 엄연한 거짓을 자꾸 맞다고 주장하는 건데 민주당이 정말 맞다면 지금 공개해야죠. 공개 못하는 게 민주당이 더 난처한 상황 아닐까요? 네. 지금 말씀은 요게 조금 더 일찍 터졌으면 우리한테는 진짜 호재였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반대로 국민의힘한테 호재였다고 한다면 지금 김수민 의원님, 민주당 입장에선 이게 선거 하루 앞두고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사안 아닙니까? 네, 이걸로 이제 공방이 오늘 하루만 해도 계속해서 붙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유권자들한테 크게 영향을 끼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지지를 받느냐 아니냐 자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유권자들이 많은 것이고 그리고 선거 막판이 되면 사실 이슈가 너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유권자들이 뉴스를 볼 때 일일이 다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지난 대선 때 막판에 김만배 씨 인터뷰 뉴스타파에 실린 그 인터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표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내용 잘 모릅니다. 국민들이 그거 있는지도 기억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사실 부산저축은행 보도는 파면 팔수록 오히려 윤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사실들이 더 많이 나오는. 얼마 전에도 작년에도 불리한 사실이 뭐 예를 들어서 당시에 관련자들 출국 금지까지 시켜놓고는 나중에 대선 후보 때는 본인이 원래부터 그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허위 사실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오히려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이걸 굳이 이렇게 매달린다고 해서 선거의 막판에 어떤 판세 변화를 줄 수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짚을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 쪽도 좀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허위사실 공표의 범주 안에 특정인의 지지 여부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법적인 리스크를 좀 한편 키운 것이 아니냐.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서도 추후에 어떻게 수습을 할지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유권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뭐 큰 이 악재로서의 이 영향이 있지는 않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D-1일이죠. 지금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 과연 이거였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서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는 건데 이창근 위원님. 사실 김문수 후보가 주말 동안 유세를 하면서 한 얘기가 이제 기자들한테 골든 크로스가 지금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지금 내가 뭐 역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 지금 물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입니다. 하지만 캠프 안에서는 뭔가 이 자료를 보고 있을 때 이게 근거가 실제 이런 분위기가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마지막까지 표심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30%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전 투표율이 34%라는 얘기는 66%가 투표를 하지 않았잖아요. 네. 모두가 다 투표한다면 66%가 되는 건데 거기에서 30%가 만약에 표심을 못 정했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간의 여론조사 결과 마지막까지 공표된 걸 봤을 때는 뒤집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분위기도 중도층의 분위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분노의 투표로 이어질 것 같았지만 시기가 가까우면서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재판과 수사를 철저히 받으라고 얘기하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려서 파면을 당했는데 네. 민주당도 지금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법개혁 미명하에 모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유권자들이 이성적 판단을 지금 옮아가고 있다. 이런 게 현장에서도 목격이 되고 느껴져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데 대해서 승부를 걸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그래도 조금씩 지금 이 현재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도 조금씩 약간 우리가 그래도 상승 추세가 올라가고 있고 뭔가 결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또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김수민 의원님 아니다. 이준석 후보의 어떤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이준석 후보의 표가 지금 오히려 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안 가고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과반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김문수 후보 득표력이 네. 본격 선거 운동 기간 접어들고 또 선거 막판에 가서 좀 결집이 더 있거나 소위 얘기하는 샤이 국민의힘 이쪽에 추가 결집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폭 상승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뭐 산술적으로 아무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한때 좀 선전을 하면서 사실 이준석 후보가 범국민의힘 지지층 표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네. 이재명 후보를 찍을 수도 있었던 그런 유권자들의 표도 갖고 오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런 망언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 망언 논란에 실망한 표들은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수 있는 표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가 졸지에 이재명 후보의 과반 득표로 밀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골든크로스를 얘기를 하고요. 민주당에서는 과반까지도 좀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지금 어떤 안개 속 같은 상황인 거죠. 당장 내일 있을 투표 결과가 주목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